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무척 고단했습니다. 지방자치를 명문화한 초대 헌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죠. 지방의회는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30년, 우리는 권위적인 중앙집권과 관치를 감내해야 했는데요. 이런 지방자치의 고단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구구담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구청장에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은 소통과 혁신의 도시 서울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좀 중요한 시기인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마포구의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현재 4,028명이고요. 네. 자가격리자는 1,396명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거에 비하면 마포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요. 저희는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전국 최초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 음압 제어 장치와 워킹 수루를 갖춘 선별 진료소를 새롭게 신축을 해가지고 이거 역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공무원 전체를 역학조사원화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역학조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고요. 서강대 역사 앞 광장에 기존 선별검사소가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지난 7월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익대학교 앞 홍익문화공원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에는 선별검사소 한 곳, 선별진료소 두 곳 해가지고 세 군데 선별검사소,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홍대 앞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 마스크를 안 한 외국인이라든지 턱수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말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찰과 출동을 해서 바로바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쯤에서 제가 마포 농수산물시장 코로나19 상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부터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일 부구청 주재로 회의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3일간. 그래서 8일까지 폐쇄를 했는데도 확진자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부득이하게 8일 0시 기준으로 전체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570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오늘 0시부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는 조건은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분만 그 음성 확인서를 몸에 부착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아. 이렇게 또 했고요. 또 2인 이상 식사 금지. 네.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또한 그 안심코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전체적으로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마포구가 예방접종센터에서 네. 처음으로 현장 구청장실을 만들어서 직접. 예방접종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 마포구의 자랑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포구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청장님이 처음 당선되셨을 때의 그 기사들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소통과 혁신을 강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인데 슬로건이요. 마포구를 대표할 소통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부터 마포 1번가라는 정책 네. 소통 시스템을 운영을 했어요. 네. 이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운영을 하다가 오프라인은 중지를 하고 온라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올해 2월 달부터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든 우리 전담 직원이 처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그거는 예를 들면 생활 민원 그리고 복지 민원 등 모든 다양한 민원을 제가 다 받아주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그 해결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던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 구청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고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무엇인 상담 창구에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람을 또 느꼈고요. 그리고 이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활동가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동네에 있는 민원을 우리 구청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상담 창구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통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민들의 참여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해졌고 나무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국제적으로 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ESG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저는 2019년에 마포에 2027년까지 500만 구리의 나무를 심겠다는 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심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500만 구리의 나무를 심으려면 축구장 16개가 필요한데 마포에 축구장 16개가 어디 있는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2019년 8월부터 빈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만 그루의 44%인 220만 그루를 이미 심었고요. 이 220만 그루는 이산화탄소 78톤을 저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구청 주도로 해가지고는 220만 그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민간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빈 공간에 덩굴 장미라든지 꽃을 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한 집 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그게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각 집에 특히 집에 기념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이 출생이라든지 돌, 입학, 졸업, 승진, 회갑, 고희, 팔순 이런 기념일에 기념 식수를 또 하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소에 목련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꽃 나무를 심어서 부모님을 그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아들이 나일락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락꽃을 심어놓고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의 명복을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이 협력을 해서 나무를 심어가다 보니까 벌써 220만 그루를 심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당리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이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도
약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는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고요. 아마 2027년까지 500만 그루는 문제없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의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점들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거기에 덧붙여서 마포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랬잖아요. 뭐 구름을 이불 삼아 자고 뭐 이런 풍류의 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주식의다. 첫 번째가 저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좀 늦게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한테 전화해서 집을 샀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야, 집만 있으면 살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어서 제가 구청장이 되자마자 MH 하우징이라는 주택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주택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이 주택 사업이라고 그러면 대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마포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LH와 SH에서 우리 마포의 유휴시설, 롤리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저희한테 위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26가구를 저희한테 위탁을 했고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8가구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4가구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 34가구에 쉬운 5가구가 거주하거나 거주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퇴거한 30가구가 퇴거를 했는데 그중에 24가구가 또다시 공공임대주택, SH나 LH로 옮겨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우리 마포에서는 돈이 없어서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참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의 장기적 과제라고 할까요? 마포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민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면 주차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주차와 건강. 이 두 개가 가장 큰 프로젝트로 저는 생각을 해서 구청장이 되자마자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자.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차량이 많이 몰릴 때 그 차량을 흡수해주는 공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망원동 망원 나들목에 204면의 주차장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현 2구역, 염리 2구역, 그다음에 성산 이동 쌍둥이 공원, 그다음에 그 연남동에 쌍마빌라라고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1, 2층에 제가 또 주차장을 96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터산이 있습니다. 세터산에도 128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차량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1달러를 투자하면 생활체육에 투자하면 의료비가 3.4달러 절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와 같이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면 우리 구민이 그만큼 병원을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외국의 속담에 생활체육 시설이 생기면 그 시설만큼의 병원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다 저희가 짓는지는 다음 대담이 있으면 그때 그때로 좀 뭐가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온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마포 브랜드 서체가 MS 오피스에 탑재되었다는 소식을 전달 들었는데요. 저희가 만든 서체가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은 청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좋은 청년 일자리 사업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마포 서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신데요. 청년들이 행복한 마포를 만드는데 일자리 정책만큼 또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그 젊은이들의 재능, 장기, 할 수 있는 것,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019년 첫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이들을 9명을 마포 서체 개발에 투입을 했거든요. 전문가를 붙여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9명 전원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고요. 또 이 세종대왕 글꼴협회에서 글꼴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7명이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MS 오피스에도 저희가 9종이 다 이렇게 탑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40명을 저희가 인터넷과 관련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 올해는 50명을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켜서 이달 말까지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마포구에 사는 한 청년층으로서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돼 마포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은 의견이라 이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실제로 손수레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됐다고 상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제 제안이 어떻게 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의견까지 잘 이루어지는 마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그리고 의미 있는 협치란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물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김민석 학생 올해 자랑스러운 마포 구민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친구가 마포 1번가에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 와서 이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좋은 제안해도 고맙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자가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이 학생이 제안했던 것은 경량 손수레를 만들어서 폐지 없는 어르신들에게 주면 어떨까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마포 관내에 생활 폐기물을 줍는 노인분들이 140명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연세가 다 80이 넘은 분들이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여쭤봤더니 손수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쇠로 되어 있던 손수레를 알루미늄을 만들어가지고 70kg 나가던 손수레를 20kg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동장치를 부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드렸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석 학생이 제안한 이 경량 손수레는 대박을 터뜨렸고요. 우리 말로.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1,700건이 저희 마포 1번가로 제안이 됐고 거기서 140건이 저희 행정에서 채택이 됐는데 큰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차량에 무상으로 소화기를 달아주는 것.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온기나루 의자 있죠. 따뜻한 의자 설치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 등 이런 것들 세 가지가 크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2탄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방자치의 모두가 힘을 합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복합 화력발전소 일대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동네에 어떤 시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당연히 발전소로 인해서
이곳 주민들이 80년 가까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았던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복합 화력발전소 일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마포 구민들이라면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네, 김숙기 통장님이신데요. 마포에서 50년 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마포에 대해서. 이 당연히 발전소, 현 복합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지상 부분이 다 철거가 됐는데요. 4호기하고 5호기만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나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호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 공연장, 프로젝트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요. 5호기는 리모델링해서 문화유산으로 옛날에 발전소는 이랬다라고 후세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아까 김숙희 씨가 얘기했듯이 고생한 마포 구민들에게 그 옆에 우리 구청 땅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이 말씀해주신 계획처럼 당일리 발전소의 멋진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부활 30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장 당선 직후 한 첫 다짐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건가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당선되고 출근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행사가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기탁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전에도 쑥스럽지만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계속 장학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1,000만 원 이상 기탁한 사람들의 모임인 마포 드림지 회원이 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따지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마포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30만 원씩 저희가 기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마포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최소한 조정, 생존 수영, 그리고 악기 하나, 그리고 운동 하나. 이 네 가지는 꼭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첫 다짐과 열정을 기억하며 세워둔 목표들이 꼭 성취되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유동윤 마포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